잔금을 5차례나 미납한 경매 물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대지권은 정상적으로 있고 건물 면적도 가장 대중적인 평수입니다. 감정가는 1억 7,300이고 유찰이 한 번 된 상태에서 미납을 5차례나 하였습니다.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은 전입, 확정, 배당 요구를 다 하였습니다. 그리고 1억 3,200 자신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직접 자신이 신청을 하였습니다.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등기부상 기준권리는 여기 2017년도 3월 9일입니다.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자신의 이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확정할 당시에는 어떤 문제되는 권리도 없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. 북광주 세무서를 통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이고요. 그러면 임차인은 전입, 확정, 배당 요구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러면 낙찰 금액이 1억 5,800이라고 한다면 이 1억 5,800에서 1억 3,200을 다 배당 받아가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게다가 여기 지금 몰치된 보증금이 여기 하나, 둘, 셋, 4개만 다 계산을 해도 1200, 1200, 1200, 1200 4차례고, 물론 여기는 지금 재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20%가 아닙니다. 순천지원은. 그래서 이걸 다 4개만 합해도 4개를 다 합하면 4,800만원이 배당자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당시 지금 보면 최근 실거래가가 2억 1,500이고 10월달 기준입니다. 물론 10월달에 2억 1,500입니다. 따라서 금액이 높게 쓴 것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미납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일단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대항력이 있는 여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까지 다 했다고 하면 돈을 다 받아가는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약에 그 낙찰 대금에서 모두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오히려 낙찰자 입장에서는 더 편해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신이 먼저 다 배당을 받아갈 줄 알았는데 먼저 배당받아가는 숨어있는 권리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배당받을 게 뺏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대표적인 게 당해세, 그리고 소액임차인, 그러니까 다가구인 경우에 내가 전입과 확정일자가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임차인이 나타남으로써 소액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아감으로써 자신의 배당금이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집주인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이 못 받은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은 먼저 받아갑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받을 거에서 먼저 빼가기 때문에 자신이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시 대항력 문제가 생기고,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이 대항력이 생기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인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받아가는 권리를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. 그 중에서 이 건은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. 세금에서 법정 기일이 문제가 됩니다. 세금은 세금인 경우에는 그 지금 우선순위를 따질 때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. 근데 그 법정 기일이라는 게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써야 있지만 좀 다 다릅니다. 어떤 경우는 신고일, 어떤 경우는 뭐 발송일, 고지서 발송일, 어떤 경우에는 뭐 압류 등기일,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건, 저희가 본 건, 여기는 북광주 세무서입니다. 압류인데 세금에 관련된 것인데 2017년도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날이 기준이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런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아야지만 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만 해당이 되고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입찰 전에 법정기일이 언제이며 이 세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.
경매계에다 물어보면 경매계에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. 왜냐하면 개인정보인 부분이기 때문에. 따라서 이거를 입찰할 때에는 지금 2016년도와 12월, 2017년도 3월 두 개만 먼저 비교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법정기일은 요 날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는 입찰을 하게 되면 이 날을 기준으로 1년 정도는 더 앞으로 봅니다. 1년 정도는 더 앞으로 봐서 여유있게 봅니다. 왜냐하면 법정기일이 압류 1보다는 훨씬 더 앞에 있을 것이니까.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입찰한다고 친다면 저는 이 압류 일자가 2017년도 12월은 넘은 상태여야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그 정리를 하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고, 두 번째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. 따라서 이게 먼저 받아갑니다. 먼저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는 금액이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임차인이 다 배당받는 게 아니고 이 국세가 먼저 배당받아 간다면 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특이점은 송달 내역을 보통 보게 되면 낙찰자들이 열람복사를 하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자마자 열람복사를 하고 그 법정기일이나 이런 것들 세금을 확인하는데 여기 어떠한 것들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나 채무자가 작전을 한 것이 아닌가,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고 경매를 취한다던가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. 부채가 지금 여기 임차 보증금만 1억 3,200이고 게다가 여기 세금들 압류가 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이 물건을 만약에 입찰하시려고 한다면 법정기일이 언제이고 그 다음에 이 법정기일에 되는 기준이 세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.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권리 분석이 정확해지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